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한우 젖소에 이어서 유구의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유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고 일단 한번 보시면은 유구의 보험 가액 산정은 원령을 기준으로 2개월령 이하와 3개월령 이상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그러니까 한우나 뭐 젖소나 마찬가지로 한우 같은 경우는 6개월 이하죠. 6개월 이하를 이제 송아지로 하는 것이고, 젖소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이하를 분유대기 암컷이라 그래가지고 송아지로 구분을 짓는 거예요. 7개월 이하. 유구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이하를 송아지로 취급을 한다. 아시겠죠? 2개월령 이하와 3개월령 이상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자, 2개월 이하는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해당 월도 아니고 전월도 아니고 전전월이에요.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해 가시죠? 이건 뭐 다 똑같은, 젖소 한우도 다 똑같은 내용이었고, 이거는 원령이 2개월 미만, 질병사고는 3개월 미만일 때 50%만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등재된 가격에 50%만 적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이상은 체중의 킬로그램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 가액을 산정해라. 3개월 이상. 자, 이 아래 내용 한번 보시면은, 사고 시점에서 산정한 원령별 보험 가액이 위와 같이 산정한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분유대기 수컷 가격을 적용한다. 이거 한우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7개월 이상짜리 소가 송아지 가격보다 가격이 싸버리면은 그 송아지 가격을 갖다가 보험 가액으로 쓰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유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짜리 이상을 계산을 했는데, 보험 가액을 계산을 했는데, 이 2개월 이하짜리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보다 작다면 이 분유대기 수컷 가격을 보험 가액으로 갖다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체중은 약관에서 확정하여 정하고 있는 원령별 발육 표준표, 이거 한우에서 말씀드렸죠. 원령별 몇 킬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한우 같은 경우에는 수컷은 25개월 이상짜리는 655kg으로,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에는 40개월 40월령 이상짜리는 470kg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그랬죠. 유구도 똑같은 경우다. 유구 같은 경우에는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00kg으로 인정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27, 28, 29, 예를 들어서 30, 이런 원령들이 이제 주어지고, 체중이 이제 주어지지가 않으면은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가 있어요. 600kg냐? 이걸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된다. 그리고 킬로그램당 금액은 보험사고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다 똑같아요. 전전월 젖소 수컷 500kg에 해당 500kg 해당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거 한우랑 똑같죠. 500kg에 해당되는 그 가격을 나누어서 킬로그램당 가격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가격 킬로그램, 이걸 만들라는 얘기예요. 단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없는 경우, 이 가격이 없는 경우도 이제 존재하겠죠.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없는 경우에는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 도매시장 지육 평균 가격에 지육률 58%를 곱한 가액을 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있으면은 이 500kg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가격 킬로그램 이렇게 산출을 해서 여기에다가 체중을 곱해서 가액을 구하는데, 이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 도매시장 지육 평균 가격에 요것도 얼마 해가지고 킬로그램당 얼마 해가지고 나와요. 가격 킬로그램, 여기에다가 체중을 곱하고
그리고 지용률 58%를 곱한다. 0.58을 곱해주면은 보험 가액이 되겠죠. 소 같은 경우에는 이 유구에서 지용률 58%, 그리고 긴급 도축할 때 그 이용물 처분액의 75%.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이용물 처분액에 곱해주는 75%나 지용률 58%를 모르면은 문제 풀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외워 주셔야 된다.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지용률은 도체율이라고도 하며 도체중의 생체중에 대한 비율이다. 그러니까 생체중. 그러니까 생체중은 그 해당 보험 목적인 소가 살아있을 때 그 체중을 말하는 거고, 도체중은 그 소를 이제 그 도축을 하겠죠. 뭐 머리도 잘라내고 뭐 내장도 빼내고 이래서 나오는 체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을 뜻한다. 지용률은 도체율이라고도 하고, 도체중의 생체중에 대한 비율, 그리고 생체중은 살아있는 생물의 무게이고, 도체중은 생체에서 두부, 내장, 족 및 가죽 등을 제외한 무게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구는 굉장히 간단하죠. 유구는 굉장히 쉬운 편이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 손해액의 산정. 특약에서 손해액은 사고 소의 도체 등급과 같은 등급의 전국 평균 경락 가격, 등외 등급 및 결함을 제외한 도체의 가격과 사고소 도체의 경락 가격으로 계산한 한두 가격의 차액으로 한다. 자, 보험 가액은 정상 도체의 해당 등급의 한두 가격, 손해액은 이 정상 도체에 해당되는 한두 가격과 사고소의 한두 경락 가격의 차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 한두 가격은 사고 전월 전국 지육 경매 평균 가격 곱하기 사고소의 도체중으로 계산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 도체 결함이라는 거는 이 앞에 설명드린 걸 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네요.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 시까지 발생된 도체 결함, 뭐 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 제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함이죠. 이런 걸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를 보장해 준다 그랬어요. 자, 다시 넘어가면 이 손해액이라는, 소 도체 결함에서 손해액이라는 거는 도축장에서 이제 보험의 목적인 소가 도축이 되었겠죠. 도축이 되었는데 뭐 근출혈, 뭐 수종, 근염, 외상, 근육 제거, 그리고 뭐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어서 품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등급 판정인 해가지고 딱 도장을 찍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게 발생이 되면은 결함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결함인을 찍거든요. 그럼 경매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정상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손해액이라는 거는 이 소가 이런 요인들로 결함 판정을 안 받고 정상 등급이었다면 이 경매가가 얼마였겠느냐. 그러니까 이 정상소가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이 안 되었다면 얼마에 팔렸겠느냐. 정상소의 경매가 마이너스 이 사고를 당해서 이제 상품성이 떨어져서 이제 실질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가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고소 한두의 경락 가격, 한두의 경락 가격. 그러니까 이 차액을 손해액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이거 사고 전월 전국 지육, 뭐 이 정상 경매가는 사고 전월 전국 지육 경매 평균 가격에 사고소의 도체중을 곱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이 사고소 한두의 경락 가격은 문제에서 제시가 됩니다.
자, 뭐 단 킬로그램당 전월 전국 지육 경매 평균 가격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제시하는 가격을 따른다. 도축 후 경매를 통하지 않고 폐기 처분된 소의 손해액은 보통약관 소 부분의 손해액 산정 방식을 따른다. 이 얘기는 뭐 도축 후 경매를 통하지 않고 그냥 폐기 처분해버렸어. 이거 뭐 도축을 했는데 결합인 판정을 받고 이거 뭐 팔아봤자 이거 뭐 돈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다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정상소 있죠. 정상유구의 손해액 산정 방식을 따라서 보험 가액을 산출해라.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비용 손해라는 게 있는데 비용 손해는 다 똑같아요. 이거 뭐 시설, 축사, 가축 이렇게 다 비용 손해에 5가지 비용 손해가 발생이 되는 개념이고, 이 부분이 무슨 현장 조사,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에서는 이런 비용 손해 부분을 보상하는 손해액에 포함시킨다고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용시켜가지고 손해액을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보험금을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비용 손해에는 잔존물 처리 비용, 가축은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하고, 나머지 시설, 뭐 축사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손해 방지 비용이 있고, 잔존물 보존 비용이 있고, 대위권 보존 비용이 있고, 기타 협력 비용이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비용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상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잔존물 처리 비용은 각각 지급 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근데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이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은 손해액의 10%는 80만 원이죠. 이 8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8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이 얘기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고, 잔존물 처리 비용 같은 경우는 목적물 보험금 있죠. 보험 목적. 사고를 당한 보험의 목적.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한 소의 보험금을 구하는 보험금을 구하는 산식을 준용하여서 계산을 하라.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존물 처리 비용 같은 경우는 일부 보험일 때 비례 보상도 해주고요. 자기 부담금도 차감을 해줍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자기 부담금도 차감을 해주고 일부 보험일 때에는 비례 보상도 해준다. 이것이 잔존물 처리 비용이다. 잔존물 제거 비용도 똑같겠죠. 자,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뭐 이런 비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곧 1차 시험이죠. 5월 10일이 1차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시험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일 거예요. 손해 방지 비용, 뭐 잔존물 보존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뭐 이런 것들. 이러한 3가지 비용은 약관상 지급보험금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한다. 단 이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자, 이 3가지 잔존물 처리 비용은 목적물 보험금이라고 그래서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 그런 보험금, 그리고 잔존물 처리 비용에서 또 지급되는 보험금, 이렇게 합계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한도가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런 손해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축 같은 경우, 축사 같은 경우 다 동일하게. 당연히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여도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자기 부담금은 당연히 차감하지 않겠죠. 대신에 일부 보험일 시 비례 보상은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은 차감하지 않는데 일부 보험일 시에 비례 보상은 해준다. 자, 마지막 비용 손해인 기타 협력 비용은, 그러니까 기타 협력 비용은 그냥 무조건 전액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요구에
응해서 지출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액을 보상해 주는 거죠. 뭐 비례 보상해 줄 필요도 없고, 일부 보험이라고 비례 보상해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자기 부담금은 차감되지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액 지급한다. 이 기타 협력 비용은 뭐 다른 시설, 축사, 가축 다 동일하게 무조건 전액 지급한다. 그런데 이 손해방지 비용이나 잔존물 처리 비용, 아니 잔존물 보존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뭐 비가림, 해가림, 원예시설, 축사, 가축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씩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 비교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지 좀 그때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입권 보존 비용은 일부 보험 시 비례 보상하며 한다 그랬어요. 자기 부담금 차감은 없다. 단 기타 협력 비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액 지급한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 손자 방식을 채택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전부 비용 손해들이 적용이 돼요. 손자 방식을 채택하는 게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류죠. 뭐 비가림, 해가림, 원예시설, 그리고 이제 가축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축종들과 축사인데, 이러한 손자 방식을 채택하는 케이스들은 무조건 이 비용 손해액들이 발생이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론서에 업무 방법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조건 발생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은 이 계산을 다 해줘야 돼요.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손자 방식을 채택하는 케이스에는 무조건 비용 손해가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내용이 복잡하지가 않다. 잔존물 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 보험금,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된 그런 보험 목적, 뭐 사고를 당한 뭐 소나 돼지 뭐 이런 그 가축들이겠죠. 이런 보험의 목적이 계산되어지는 방식을 준용하여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부 보험일 때는 비례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 부담금도 같이 차감을 해주고, 이 목적물 보험금과 잔존물 처리 비용에 대한 보험금, 이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계산되어진다. 이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되고, 이 나머지 이제 손해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입권 보존 비용은 축사 같은 경우에는, 가축과 축사 같은 경우에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을 하고, 일부 보험일 시에는 비례 보상을 해주는데 자기 부담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타 협력 비용은 손자 방식에서는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무조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전액 지급하고, 일부 보험일 때도 전액 지급하고, 당연히 자기 부담금 차감은 없다. 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축재해 보험에서 소에 대한 이제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가축, 소 파트의 연습 문제를 풀이하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